를 띄어서 가슴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유방 재건 성형의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방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많죠. 자, 이렇게 유방 재건 성형술은 유방을 완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방의 완전 절제는 유방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완전 절제 후에 유방을 다시 복원시켜줌으로써 정신적인 치료를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수술 방법입니다. 자, 이제 유방 재건 성형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의사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충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제 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방 재건 성형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시기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즉시형과 지연형이 있습니다. 즉시형이라는 것은 유방암 수술할 때 유방을 절제하고 그 즉시 재건을 하거나 또는 재건의 과정을 시작하는 그거를 즉시형이라고 합니다. 지연형은 유방암에 대한 치료가 다 끝나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필요하면 그거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1년 뒤에 하는 게 이제 최소한 1년 이후에 하는 것을 이제 지연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 분류에는 유방 재료를 뭘로 쓰는가? 보형물 삽입을 쓰는가? 아니면 자기 조직을 띄어서 하는가? 해서 보형물 삽입 방법과 자가 조직 이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형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방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방 절제를 하는가 동시에 요즘 근육을 남겨놓는다고 그랬죠? 가슴 근육을 남겨놓는데 그 근육 밑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조직 확장기라는 걸 넣어요. 이 유방 보형물 삽입 방법은 많은 여성들이 받고 있는 가슴 확대 성형하고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여성이 받는 가슴 확대 성형은 자기 가슴 조직과 피부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형물을 넣어서 확대를 시킬 때 그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크게 해주죠. 그런데 유방 절제한 경우에는 조직과 피부 일부를 제거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형물을 들어가서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주머니 같은 생긴 조직 확장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물주머니 같은 조직 확장기에는 연결관과 식염수 주위 포트가 있어서 이것을 안에 넣어놓고 주기적으로 대개 한 4, 5회에 걸쳐서 이 연결 포트를 통해서 식염수를 주입하죠. 그래서 물주머니가 점점 팽창을 합니다. 팽창과 동시에 가슴 근육과 피부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부와 근육, 이런 조직을 확장한 이후에 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유방재를 넣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실리콘 백을 많이 넣고 실리콘 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식염수 백을 넣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유방 재건 중에 보형물 삽입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연형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고 6개월이고 2년이고 후에 다시 수술해서 가슴 근육 밑에 보형물 조직 확장기를 넣고 그 다음에 늘린 다음에 보형물을 교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되게 한두 달 뒤에 젖꼭지도 만들어줘요. 유두하고 유륜부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자가 조직 이식은 이건 좀 더 발전된 방법이죠. 아무래도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내 조직 갖고 다 만드니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각각 장단점이 있죠. 보형물 삽입 방법은 결과가 어떠냐면 대개 유방암들이 중년 여성에 생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슴이 처져 있겠죠. 처져 있는데 보형물 삽입 방식으로 만든 가슴은 별로 처지지가 않아요. 사실 더 예쁩니다. 그런데 봉긋한데 반대쪽은 처져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쪽에 정상적으로 처져 있는 유방을 올려주는 유방 거상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조직 이식한 경우에는 좀 늘어지기도 해요. 처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칭을 만들기에는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없어요. 뭐 딱딱해진다거나 뭐 안에 뭐 내 몸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러나 자가조직 이식은 어딘가를 떼야 되겠죠. 아래 뱃살 뛰든지 옆구리살을 뛰든지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또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술이 커진다는 겁니다. 수술이 커지면 비용도 늘어나겠죠. 회복기간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식입니다. 떼어서 이식했는데 그게 항상 사는 건 아니에요. 이식하는 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술 여태까지 헛수고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의사들이 참 테크닉이 좋아요. 실력들이 좋아서 잘 안 죽습니다, 사실은. 잘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랫뱃살 이용하는 경우는 중년에 그 배 늘어지고 그런 경우 뱃살도 줄이고 가슴도 만들고 뭐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띄어서 옮기는 것도 그냥 옮기는 거와 띄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수술해서 혈관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현미경으로 이면 잘못하면 그 실패율이 좀 더 높습니다. 모양은 더 예쁜데 실패율이 더 높고, 그 밖에 이제 겨드랑이 여기 보면 이렇게 잡히는 살이 있어요. 그 살을 띄어서 이렇게 돌려서 가슴으로 위치 변경, 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옮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배를 아랫뱃살의 복직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엉덩이 살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엉덩이 살을 띄었다 하면 이제 나중에 보행에도 걷는데도 지장이 있고 생활의 지장을 더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엉덩이 살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방 재건 성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가조직 이식도 즉시형, 지연형 마찬가지예요. 즉시형은 환자가 깨서 나올 때 유방암 수술 받으러 가서 마취 깨서 나올 때 가슴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덜 하겠죠. 예, 없던 그 시절을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연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다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고, 이 역시 자, 유방의 그 형태를 만들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젖꼭지하고 젖꼭판, 그 유두와 유륜부를 추가로 만들어 주어서 그 수술을 끝냅니다. 이 만들어진 유두는 뭐 자세히 보면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 적어도 그 찜질방이나 온천 가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옷매무새나 이런 거 잡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유방 재건 성형이 점차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진행된 경우, 유방암이 심한 경우, 3기, 4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건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0기, 1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대해서 재건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슴, 요즘 몸짱 아줌마 이후에 그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체형의 관리도 많이 하죠. 이런 재건 성형을 하게 되면 유방암으로 그런 상실감을 겪는 과정에서 이 재건을 적절히 하면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가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더 예뻐졌다는 사람 많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유방 재건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소를 아예 안 잃는 게 좋겠죠. 하지만 잃는다면 빨리 고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